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명한 파란 하늘에 붉게 타오를 듯한 붉은 단풍이 산천을 뒤덮은 가을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한양 노량진 나름목 근처 어느 마을 주막에 따가운 가을 햇살을 피해 사람들이 주막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어떤 이가 길 한복판을 가리키며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소리치며 말했다. 에휴, 흉측하게 누가 죽은지를 길 한복판에 버렸누?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버려진 죽은지에 쏠리자 언뜻 봐도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중얼거리며 일어나 자리를 떴다. 어허, 저 쥐를 가져간다면 필시 수만금을 손에 넣을 부자가 될 텐데. 자중의 사람들은 이를 듣고 별난 사람 다 있네, 나이도 찬 사람이 헛소리를 다 하네 라며 궁시렁거리듯 뒷담화를 하였다. 기실 그 중년의 사내는 이웃마을에 사는 부자인데다가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한 예지 능력까지 있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여기저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때 이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은 이가 있었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지내는 가난한 살림이라 호구지책으로 주막이나 객주에 허드렛 일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착하고 효심이 깊은 성실한 정총각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은연중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눈이 트였으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었다. 그날도 잘 차려입은 옷매무새에 범상치 않은 눈매를 지닌 어른이 내놓은 말이기에 정시총각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죽은지를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길 한가운데로 나가 쥐를 들었다. 그런데 막상 쥐를 들고 주막으로 돌아왔으나 처치 곤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어찌할까 망설이던 중에 평소 총각을 좋게 본 주모가 총각이 딱하다는 듯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사람아, 누군가 알아서 치울 텐데 굳이 그걸 그리 나서나? 사람이 어찌 그리 순둥해서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나? 내 한 푼 줄 테니 우리 고양이 먹이로 던져주게나. 얼떨결에 한 푼을 손에 쥔 정청각은 어찌되었든 죽은 쥐 한 마리로 한 푼이 생겼으니 그 중년 어른의 말이 빈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즐거운 마음에 장터로 나가 허드렛 일거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 좌판을 버려놓은 어른들이 따가운 떼약볕을 피하지 못한 채 갈증을 참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정청각은 이 어른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일순간 들어 시원한 우물물이라도 떠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거저 생긴 주모가 쥐어준 한 푼으로 조청을 사서 물에 풀어 좌판 상인들을 대접했다. 좌판 상인들은 정총각이 내미는 시원하고 달달한 물 한 대접에 갈증을 해소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어 굳고 사양하는 정총각에게 한 푼씩을 쥐어주었다. 갈증을 해소한 좌판의 상인들은 정총각에게 이리 시원하고 달달한 물을 계속 팔아달라고 했다. 정총각은 남들을 도우려고 건넨 조청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달달한 물을 팔게 되었고 한 푼, 두 푼 돈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총각은 장이 이미 파했는데도 자리를 뜰 줄 모르는 땔감 장수들을 보았다. 땔감밖에 내달팔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돈을 내고 달달한 물을 사 먹을 형편도 안 되는 이들이었다. 정청각은 어린 땔감 장수에게 다가가 달달한 물을 내밀었다. 형님, 저는 한 푼도 없어서 달달한 물을 사 먹을 수 없어요. 아니다. 그냥 공으로 주는 것이니 사양 말고 마셔라. 여기 어르신도 한 대접 시원하게 드셔보셔요. 시원하게 달달한 물을 들이킨 어린 땔감 장수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형님,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니 여기 팔고 남은 땔감이라도 가져가세요. 어차피 저는 내일 다시 뗄나무를 산에 가서 구해오면 되니까요. 정청각은 거듭 사양했으나 재차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어린 땔감 장수에게 자기 집을 일러주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땔감 장수들도 앞다투어 남은 땔감을 주겠다며 달달한 물 한 대접씩을 받아 마셨다. 이렇게 해질녘 장이 파할 때쯤이면 매번 남은 땔감 대신에 달달한 물을 주다 보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청각 내 마당은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자 정청각은 쌓인 땔감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며칠 후 달달한 물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어른이 집 앞에서 서성이다 집으로 들어가는 정청각을 불러세웠다. 여보게, 자네가 저 땔감의 주인인가? 예, 그렇습니다만. 내 자네의 땔감을 모두 사겠네. 값은 후하게 치를 테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줄 수 있겠는가? 정청각은 뜻밖의 제의에 놀랐으며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응했다. 이 땔감을 산 사람은 근처 옹기장이인데 최근에 많은 옹기 주문이 들어와서 옹기를 굽기에는 가지고 있는 땔감이 모자라 여기저기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우연히 정청각 내 마당에 쌓인 땔감을 보고 한숨 돌렸다고 했다. 정청각은 난생 처음 수십 냥이나 되는 돈을 받으니 뛸 듯이 기뻤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정청각은 좋은 꿀을 사서 꿀물을 팔기 시작했다. 부유한 상인들이 오가는 객지로 가면 조금 가격이 되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인들에게 꿀물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객지를 돌아다니며 꿀물 장사를 했다. 이렇게 해를 넘기니 이듬해 정청각의 손안에 100냥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되었다. 정청각은 이 돈을 미천으로 더 큰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 날 고민을 해도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자주 다니던 객지로 꿀물을 팔러 갔다가 잘 차려입은 기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 먼 길을 가는 중에 객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정청각은 노인이 갈증을 느끼는 듯하여 급히 다가가 꿀물을 내밀었다. 노인은 꿀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정청각에게 셈을 치르려고 하자 정청각이 사양하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목이 마르신 것 같아 그냥 드린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들려주시며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노인은 정청각의 언행이 깍듯하여 기특한 마음이 들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사거리를 고민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말했다. 여보게, 한 보름 뒤에 말 수백 비를 몰고 말장사가 이곳으로 들어와 말을 거래할 것이네. 이곳에는 적당한 목처지가 없으니 필시 말먹이가 부족할 걸세.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고 정청각은 노인의 말대로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를 투자해서 말에게 먹일 목초를 모았다. 과연 보름이 지나자 말장수가 수백 필의 말을 몰고 거래하려고 마을 외곽으로 들어왔으나 말에게 먹일 먹이가 부족했다. 말장수가 말먹이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자 정청각은 말장수를 찾아가 목초를 후한값을 팔고 팔아 전량 가까이 벌었다. 정청각은 벌어들인 미천으로 다시 뭘 할지 고민하면서 이전처럼 꿀물을 가지고 객주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서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상인으로부터 한 달 뒤에 외국에서 무역품을 들여오는 큰 상단이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물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정청각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많은 말과 수레를 구입했고 그동안 꿀물을 팔아오던 객주들에게 부탁하여 동업관계를 맺었다. 과연 한 달이 지나자 큰 상단이 포구에 많은 무역 물품을 내렸고 여러 객주를 통해 전국으로 물품을 유통하게 됐는데 정청각의 말과 수레를 필요로 하게 되어 쉴 틈 없이 물품을 실어 날랐고 해를 넘기자 정청각은 수천 냥을 모으게 됐다. 그 후 정청각은 새로 장만한 커다란 집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다. 난생 처음 평온한 날들을 맞이한 정청각은 감회에 젖어 너른 마당을 거닐던 어느 날 문득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빨갛게 물들어가는 탐스러운 감들을 바라보다가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저절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났다. 몇 해 만에 적지 않은 부를 잃은 정청각은 몇 해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은 쥐 한 마리가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정청각은 길 한복판에 죽은 쥐를 주우면 큰 부를 이룰 것이라는 말 한마디를 던진 중년 어르신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하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이웃마을에 사는 예의 그 부유한 중년 어른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다. 어르신, 몇 해 전 주막에서 쥐를 주우면 큰 부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형편이 잠옷 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허, 자네가 쥐를 주워간 그 청년이구먼 그래. 네, 비록 앞날을 예견해 작은 실마리를 알려주었네만 그뿐 아니겠는가.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네의 겸손한 태도와 자네가 지닌 복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겠는가. 이 모든 것이 복 많은 자네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 덕분이라네. 부자는 이리 말하며 정청각이 홀몸이라는 것을 알고 안채에 일러 자신의 외동딸을 들도록 했다. 여보게, 자네처럼 복 많은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싶었다네. 어떤가? 내 딸의 배필이 되어 가업을 이어가 주겠는가? 갑작스런 제안에 정청각은 얼떨떨했지만 이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소곳이 들어오는 어여쁜 애동딸을 보자 정청각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날로 정청각은 어머니께 여쭈어 혼담에 응했다. 이후 큰 부자의 사이가 된 정청각은 큰 객주를 이끄는 행수가 되었고 더 큰 재물을 모았다. 그 후로도 정행수의 성실함과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는 지속되었으며 그의 착한 마음은 자신이 모은 부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행으로 나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정행수의 복은 그의 성실함과 선행을 가상히 여겨 하늘이 내린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